오늘 기분 좋게 정규장을 기다려봅니다. 프리마켓 시세 8시부터 시작이 된 분위기 안에서 반도체와 AI 내러티브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역시 엔비디아 그 성적표를 확인하고 조금 더 확신에 찬 강세 움직임 속 오늘은 전략 변경을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게 되면 긴 장기적 관점에서 이쪽에 계속 힘을 싣는 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 초점 맞춰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점검해보죠. IT 투톱 강세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99,700원, SK 하이닉스는 59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불안했던 55만 닉스와 9만 5천 원의 삼성전자 불안한 움직임이 장 초반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지지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만 전자와 6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정규장 다시 한번 걸어보는 자리입니다. 2차 전지 강세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1%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단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에도 꽤나 방어적 성격을 보여줬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 움직임 속에서도 현대차는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들려온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 유럽의 풋모커가 획득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TP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2% 강세 움직임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인데요.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얼마만입니까? AI 관련의 버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지수단에서의 기술적 반등 다 같이 관찰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가깝게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 가까운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40만 원 장중 회복했다가 아쉽게도 종가상으로는 음봉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3%의 반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도 이어서 체크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거래 집중되어 있어서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좀 몰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와 관련된 키워드에 반응하는 쪽, 결국은 또 한 번 동박, 회로박 쪽으로의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7%의 급등으로 최근 회로박 관련된 ESS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다시 살아나고요. 같이 SKC도 강세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5천 원 만에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을 기분 좋게 바라보게 되는 오늘 정규장 기대감을 좀 더 키워갑니다. 7시에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됐고요. 6시 20분 그 전에 헤드라인 넘버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장 정규장 마감까지는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기대감을 안고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상승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일부 카더라에 따르면 이 백악관의 몇몇 주요 관리들이 중국과 관련해서 대중수출 관련된 조항을 좀 삭제해달라라는 내용들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장중에 들려오기도 했었어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장중 양전했고 호실적 기대감까지 받아들며 플러스로 정규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6시가 지나 발표된 헤드라인 넘버는 우리의 컨센서스 조마조마했었는데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주당 순이익, 데이터 센터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역시 엔비디아 성적표라는 것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중요한 건 7시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이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한번 수요와 관련돼서 젠슨 황 CEO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받아들고 조금 더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 블랙웰 매출 폭발적이다. 그리고 루빈과 관련돼서 로드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내용 뒤에 증권가 코멘트 같이 체크해 볼게요. 그런 움직임 속에 지금 젠슨 황 CEO의 발언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상승하던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5%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금 마지막 판에는 4분기,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있는데요. 이 기대감마저도 상회하게 되면서 일단 이번 숫자적으로 확인할
갈 길은 모두 다 확인이 되면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킨 실적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올투자증권에서 따끈따끈하게 또 리포트를 내놔서 이 두 줄 코멘트를 방금 전에 넣어주셨어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요, 이와 관련된 업종 투자 전략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라는 전략적인 코멘트를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일단 이번 성적표에서 중요한 건 최근에 AI 버블과 관련돼서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센티적으로 훼손됐던 부분들이 반전 이벤트로 확실히 작용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무래도 루빈과 관련돼서 출시 본격화될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로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연됐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큰 범주 안에서 우리의 우려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2027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안도할 법하다. 다올투자증권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B2B 안에서 피지컬 AI 확산에 확신을 주는 멘트들도 나왔다. 그러니까 B2B와 관련돼서 지금 기업 쪽으로 다른 HBM 관련해서도의 수요, 블랙웰 수요 여전히 뜨겁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피지컬 AI까지 도래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수요를 더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코스모스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이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계속 확장 중이라는데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엔비디아 성적표는 우리 반도체 업종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극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고 봤고요. 소부장 측면에서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에 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투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이 27년부터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이미 확장시키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26년의 수주, 그리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온 발표에 27년 수주, 이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서 소부장 안에서 VM 장비주, STI 장비주 선호한다라는 의견도 다올투자증권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은 쪽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서 이수페타시스, 두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소 조정을 받을 때에도 21선을 굳건하게 지켰고요. 5일선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그 부분 지지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60만 원을 회복할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AI 버블 논란이 종식되고 당분간 다시 한번 달려주며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썩이는 쪽 소부장과 함께 전력인프라, ESS 키워드인데요. 이쪽까지 확산시켜서 봤을 때 조정의 폭이 깊었던 쪽으로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하며 이쪽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강한 이수페타시스, 두산, 그리고 기판 안에서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로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가 고민입니다. 차트 보실까요? 현재 두산의 경우에는 6%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끌어올렸다가 한 차례 탄력이 둔화되나 싶었는데요.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금 장중 고점 유지됩니다. 와,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프리마켓 시세에서 힘 빠지고 정규장에서 다소 아쉬운 국면을 보였던 이런 페이크 시세가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계속 탄력이 유지된다면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력과 관련돼서 저전력 키워드, 그리고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발열을 잡는 부분, 아마도 엔비디아의 AI 내러티브에 확신이 생겼다면 이쪽 키워드까지 확산이 가능할 겁니다. 조정받았던 유리기판 안에서 피롭틱스, YC캠 강세고요. 전력 관련된 키워드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출발하고 나서 시가 이후에 조금 더 고점 경신이 있었어요. 9%까지 급등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쪽으로는 탄력이 일부 저하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SS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가 유지되는지 체크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SKC 3%의 강세 움직임, 유리기판, 더불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동박, 회로박 쪽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은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규장 안에서는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는다면 그 주인공 어디로 압축할 것인가가 오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포인트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최근 강한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연일 순환매 양상을 띠면서 강세를 보여줍니다. 어제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대형주들은 다소 쉬었지만 ABL 바이오, 펩트론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간밤 일라이랠리는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알테오젠도 확인해야 될 이벤트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키트루다 SC, 지금 이와 관련돼서 미국 허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유럽 쪽의 품목 허가까지 획득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열티는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야 라는 로드맵에 한 번 더 확인해 줄을 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정증 관련해서 유럽까지도 품목 허가를 따냈다. 이제 미국에 이어 유럽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재료를 통해서 한 차례 더 기대되는 것은 유럽의 품목 허가를 따면서 마일스톤이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거예요. 이 부분 한 265억 원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매출은 2,700억 원을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1,644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에 찍히면서 연매출 기대감 올라갔고요. 로열티는 판매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겠죠. 내년, 내후년 문제없이 숫자가 찍히는데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추가로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상의 빅테크에서의 기술 수출 연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에서도 2건 이상 기대된다.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빅파마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요인 살아있고요. 세 번째 기대 요인은 추가로 또 한 번 기대되는 수급적 요인입니다. 12월 8일에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될 텐데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적 재료까지 살아있다면 오늘장 60만 원 돌파 가능할지 기대 걸어보고요. 지금 시세 보겠습니다. 지금은 55만 1,000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에서 고점이 나왔고 1% 강세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조금은 반도체에 빼앗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길게 봤을 때 4분기 실적 좋아지고 이제 돈을 벌면서 빅테크, 빅파마들이 사랑하는 이런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재평가의 구간이라면 오늘 오히려 탄력이 둔화되면 기회가 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최근에 54만 원, 56만 원까지 아주 순차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네이버는 3%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연일 분위기 자체는 좋지 못했어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AI 수석, 네이버 출신의 AI 수석을 이제 임명했을 때 그 당시에 장중 고점이 나오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두나무와의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오늘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YTD 28%까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조금 더 확실시되는 모습입니다. 26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내용, 주주의 동의를 받고 네이버와 두나무가 드디어 손을 잡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이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조의 핀테크 공룡이 탄생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이버 산하에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손을 잡는 거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5조 원, 두나무 1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 평가로 1대3의 주식 교환 비율이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텐데요. 송치영 두나무 회장, 김영년 부회장 이렇게 두나무 경영진에서 19%의 주주 지분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고 네이버 측면에서는 17%로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도 경영권은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네이버 측면에서는 두나무에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찍히게 되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네이버 측면에서 갖고 있는 결제망을 끌어안게 되면서 이제 두 기업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합병 그림과도 같다. 이전에 9월에 하나투자증권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최대 주주 변경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시킬 거다. 이 내용은 네이버의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는 조금 가능성이 적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의 나스닥 상장 목표입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은 있는데요. 네이버에는 다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기억해 보시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에서 NHN KCP
쿠콘,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좋았던 종목들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이버 예상호가는 3% 이상의 강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 움직임을 띠면서 다소 시장 영향을 따라갔었거든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관련 종목들의 전략들 세워보면서 지금부터 자료 옮겨서 이야기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파급 효과 기대해봅니다. 호가 열어볼게요. 야간 선물 지수가 분위기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미국장에 확인됐던 이벤트에서 호가는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2% 지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4019선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지수보다는 밀려나 있네요. 0.7% 반등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훈 대표님, 엔비디아 실적 확인했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다 종식될 만큼의 성적표였다라고 평가하세요? 역시나 AI 버블로는 이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이 기회였다. 지나고 나면 항상 그런 이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AI 버블론이 또 나온다라면은 우리가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사실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런 이 데이터 센터 향 투자가 사실 무리한 투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이제 보여줬고, 무려 이제 마진율이 70% 이상대, 저는 처음 본 숫자인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21선 이탈하고 나서 사실 이틀, 3일 안에 바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회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 내년에 80조 이상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또 이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이제 열려 있다고 봐서 SK 하이닉스의 라인들, HBM 라인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큼의 성적표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저도 어느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21선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횡보 구간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횡보 구간이 길지는 않겠다. 그리고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당연히 4분기 실적 12조 5천억 원 컨센서스를 좀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한번 나와주면은 상단 돌파는 좀 빠르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쪽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 빅테크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확실히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이 좀 막혀 있지만 AI 칩 중동에 또 수출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과감한 내용들까지 전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길이 열린 게 아닌가. 근데 김성훈 대표님, 오늘 하이닉스가 아니라 소부장 주셨거든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세요? 그렇죠. 이제 뭐 최근에 대형주의 상승폭 대비해서 사실 이 코스닥 쪽에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는 또 증권사들 그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고,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는 기회가 많이 또 우리가 이 포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 하이닉스 양 HBM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 빅테크 메모리 업체 4사를 이제 고객사로 보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큐브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한 130대, 내년에 무려 이 300대 가까운 이 발주에서 수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이 영업이익이 이제 한 2,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밸류로 따진다면 퍼가 한 11배 수준까지도 싸지는, 그리고 고점에서 7만 원대 고점에서 낙폭이 좀 과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수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이크윙 김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지금 60일선인데 가격 어디까지 반등 보세요? 일단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7만 원 목표가를 설정해도 그렇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소부장 업체들 밸류가 요즘에 비싸져서 사실 테크윙은 내년 정도로 보면은 저렴한 가격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절가 4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전략 들어볼게요. 네. 엔비디아 성적표 보셨고 IT 투톱, 소부장 혹은 전력인프라 ESS까지 오늘 들썩이고 있어서 성적표가 암시한다면 나는 이쪽에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 네. 조금 더 좀 자극적인 질문이죠. 어디로 답을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저는 뭐 확신까지는 갖지 네. 못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예. 엔비디아가 과거에도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컨센서스를 항상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이탈을 했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들, 뭐 어제 보유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보유해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오늘 신규 매수의 관점은 전 오히려 주 후반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느냐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반도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메인 섹터가 계속해서 반도체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맞고 오늘 보시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네. 전력기기도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반도체가 반등을 해준다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장 초반부터 너무 관심도가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덜 올라서 출발할 수 있는 전력기기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그러면서 딱 공개를 안 하셨는데 보성파워텍 주셨거든요. 원전도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보시는 것인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정규장 열리고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예상고가도 분위기가 좋아서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 탄력적이네요. 코스닥도 조금 더 탄력을 키워서 1% 이상의 강세 출발. 코스피도 4032선 출발 대기합니다. 기분 좋게 시장 문 열겠습니다.